다음 얘기 가시죠. 네. 메뚜기 떼, 예. 지금 중국 정부가 지난 16일에 농가에 메뚜기 떼 주의보를 발령을 한 상태입니다. 이 사막 메뚜기 떼가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등 동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을 초토화시키고 현재는 중국과 인접한 파키스탄과 인도에까지 날아든 상태인데요. 거의 이제 중국에 왔어요. 네. 늘 그 메뚜기 떼가 아프리카에서 출발을 하면 종착지가 중국의 운남성입니다. 운남성이 이제 거기가 산지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운남성 한 7천, 6천 정도 고지 되거든. 그 산 높이가. 고산병. 그러니까 거기서 막히는 거야. 메뚜기 떼가 다 가는데 높은 데를 못 가. 추워서. 거기까지는 못 올라가는. 거기를 못 올라가기 때문에 대부분 거기서 끝나요. 그러니까 최소 운남성까지는 초토화 시킬 수 있는 규모의 메뚜기 떼가 창궐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자, 지난해 사실 12월부터 이 동아프리카 지역인 케냐, 소말리아, 에티오피아에 대규모 메뚜기 떼가 출몰을 했는데, 그래서 지난 2일에 소말리아 정부가 이 거대한 사막 메뚜기 떼가 막대한 작물과 사료를 먹어치우면서 사람과 가축을 위한 식량원이 위험에 처했다면서 비상사태까지 선포를 한 상태고요. 근데 이 메뚜기 떼가 저는 바다를 건넌다는 거 이때 처음 알았어요. 바다를 건너서 사실 소말리아가 있는 이 아프리카 대륙 바로 옆이 홍해고 그 옆쪽이 사우디아라비아가 넓게 자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 지도를 한번 살짝 띄워볼게요. 네, 이 지도가 좀 작게 보이네. 네, 크게 보여도 여러분 그 지도 구분하게끔 보이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 보면 그 아프리카의 뿌리라고 소말리아 이 지역 있잖아요. 중동하고 바로 붙어 있는 요 보이시는 요 지역에서 처음 메뚜기 떼가 창궐을 했습니다. 이 메뚜기 떼들이 이제 사막 메뚜기라고 하는데 메뚜기가 전년도에 죽기 전에 사막에다 알을 열심히 이렇게 파묻어 놓고 죽어요. 근데 이제 강수량에 따라 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알이 부화가 많이 됩니다. 왜? 비가 많이 왔다는 얘기는 다른데 먹을 게 많다는 의미인데 부화를 많이 하고 강수량이 적으면 부화를 안 해요. 나가봐야 어차피 굶어 죽으니까. 얼마나 똑똑해. 그냥 이렇게 몸살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다음에 비가 많이 내릴 때까지 알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비가 진짜 많이 왔어. 그래서 딱 그 케냐하고 소말리아 쪽에서 일어나 보니 또 농사도 엄청 잘해놓은 거예요. 얘네들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동부 아프리카를 거쳐서 수단을 거쳐서 이집트로 올라가려다 보니까 바로 40km밖에 안 되는 홍해의 좁은 지역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예멘으로 건너가 버리죠. 예멘으로 건너가서 오만과 사우디아라비아를 작사를 내고 이란을 거쳐가지고 인도로 내려가서 인도에서 포식을 하신 다음에 이제 파키스탄으로 올라가갖고 중국 접경까지 온 겁니다. 네. 지금 사실 파키스탄도 이미 비상사태를 선포를 하고요. 항공기로 살충제를 대량 살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농작물의 40%가 메뚜기 떼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지금 알려졌고요. 최근 인도는 또 이 4천억 마리의 메뚜기 떼로 농경지 555만 헥타르가 피해를 입고 우리나라 돈으로 1660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참 희한해요.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 발생을 하면서 인도가 중국에 면화 수출을 상당히 많이 했잖아요. 마스크 제조용으로. 근데 그 수출을 딱 중단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인도에 메뚜기 떼로 피해가 꽝 하고 이제 발생을 하니까 인도 정부가 중국한테 도와달라고. 좀 도와줘. 너네 거기 노하우 있잖아. 전쟁한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도와줘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요. 네, 근데 중국이 뭐라고? 이 배은망덕한 것들이? 네. 이게 얼마만큼 심각한 상황이냐면 이 메뚜기가 1평방키로 있죠. 1평방킬로미터에 가득 앉으면 1억 5천만 마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곱킬로미터다. 네, 1km, 1평방킬로미터. 이게 1억 5천만 마리인데 지금 4천억 마리라 그랬거든요. 이러면 몇 킬로미터냐면 250평방킬로에서 300km예요. 이해가 되세요? 거진 전라남북도를 합친 정도의 사이즈? 이 정도가 메뚜기 떼가 가득한 상태에서 날아다닌다는 겁니다. 지들끼리 부딪혀서 못 날을 것 같아요. 절대 안 부딪힙니다.
왜냐면 한 놈이 좌회전하면 다른 놈이 따라서 좌회전하면서 4천억 마리가 같이 다 좌회전을 하는. 그러니까 물대새들이나 뭐 이런 물고기들이 부딪히지 않는 그 원리가 얘네들한테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앞에 놈이 핸들을 어떻게 끄느냐에 따라서 300km, 300평방킬로미터 되는 메뚜기들이 농작물을 찾아서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무서워요. 이게요. 공포스러워요. 1평방킬로미터 안에 떨어진 메뚜기가 35,000명분을 해결한다니까 한 번 이 메뚜기 떼들이 움직일 때마다 9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농작물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뚜기 떼가 아프리카, 중동을 거쳐서 파키스탄까지 사실상 초토화를 시키고 이제 중국 면전에 와 있기 때문에 중국이 뜨거라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요 10만 오리 부대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나는 중국은 대단해. 오리 부대도 있어. 네. 오리도 부대화 시켜. 원래요 이게 그 오리 부대는 늘 있어 왔습니다. 네. 베이징에서 제일 유명한 요리가 뭡니까? 베이징 덕이요. 베이징 덕이죠. 네. 이 베이징 덕으로 소비하는 오리가 연간 한 2억 마리 가까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이 2억 마리를 어디서 키울까요, 여러분? 어디서 키워요? 네. 이게 이 오리 군단의 비밀이 여기가 있는 겁니다. 이 오리를요, 지금 장강, 그러니까 늘 얘기하죠. 지금 우한 접경 지역에 장강 지역 주변의 농민들이 오리 알을 까요. 그래서 새끼를 부화시킨 상태에서 이 후베이성, 허베이성에서부터 수십만 마리, 수백만 마리를 몰고 북경으로 몰이를 해갖고 데리고 올라갑니다. 새끼일 때부터? 네. 그래서 새끼들을 몰이를 해가지고 쭉 수십만 마리를 몰아서 올라가면서 그 근처에 있는 논과 밭에 있는 모든 해충들과 지렁이 뭐 이런 야생 곤충들을 잡아먹어가면서 자연 방목시켜가면서 석 달 동안을 북경까지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오리농법으로. 그렇죠. 자동적으로 오리농법이 되면서 이 오리가 북경에 도착하면 바로 베이징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리 부대는 늘 존재해 왔고 그동안 늘 북진을 해왔습니다만 이번에는 이제 남진 정책을 취하게 된 거죠. 네. 메뚜기를 사냥하기 위해서. 근데 제 생각에는 무조건 집니다. 왜 지금까지는 이긴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기사에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2000년에 신장성에 메뚜기 떼 창궐했을 때 70만 마리의 오리와 닭을 동원해서 메뚜기 떼 진압을 했대요. 이게 적벽대전 같은 거예요. 이 오리 한 마리가 해치울 수 있는 메뚜기가 200마리 연함됩니다. 그러니까 네. 오리도 배가 있으니까 무작정 뭐 무제한 처먹을 수가 없잖아요. 배부르면 네.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또 씨알이 좋아요. 이 사막 메뚜기들이 너무 커. 거의 10cm 가까이 되거든. 네. 그러니까 한 200마리 먹으면 진짜 푸아그라 먹이는 거위처럼 배가 빵빵해져서 못 먹어요. 10만 마리가 가서 200만 마리를 먹어봐야 2천만 마리인데, 그죠? 그러네요. 이게 몇 마리라 그랬죠? 4천억 마리란 말이에요. 4천억 마리요. 네. 그러니까 이 부대가 출동한다고 하더라도 방어할 수 있는 면적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메뚜기 떼한테 뜯어먹힐걸요? 네, 이 정도 숫자 가가지고는. 그러면 오리 부대를 더 동원을 해야겠네요. 10만 마리가 아니고. 그러면 네. 돈이 안 되죠. 왜? 이 오리가 돈이 되려면 메뚜기를 먹어서 돈이 되는 게 아니야. 베이징에 가서 베이징 덕이 돼야 된단 말이야. 어떤 오리 업자도 거기에 더 이상의 오리를 보내지 않아요. 자기 손해 나는데 가면 굶어 죽든지 아니면 결국 거기서 못 데리고 올라오니까 거기다 폐사해야 돼. 국가를 위해서 내 오리를 내어주지 않겠다. 오리값도 안 줘, 국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대는 그냥 형식적으로 보내는 거야. 명나라 파병군처럼 한 몇만 보내서 생색만 내고, 야, 그래도 내가 참전했다이 생색만 내고 나서 실전은 누가 치르느냐? 운남성에 있는 농민들이 치러야 되는 거예요. 절대 못 막습니다, 이 숫자로는. 오리 키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차출용 오리를 예비용으로 좀 키우고 계셔야 되는 상황이군요. 네, 원래 이분들이 이제 겨울에 오리알을 찜쪄 드시고, 장조림 해 드시고 실컷 드시다가 봄에 가갖고 집중적으로 부화를 해갖고 오리를 확 늘려요. 그러니까
비축하고 있는 오리알의 숫자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 100만 양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리 자체를. 응?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10만 마리면 거의 한계 상황에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중국도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다른 나라들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중국이 그나마 파키스탄에는 이 퇴치팀을 파견을 했거든요. 네. 인도는 니들은 했지만 그건 뭐냐면 중국 국경에 가까이 오기 전에 선발대를 보내서 상황 체크 한번 한 거야. 네. 해보니 깝깝하거든. 그래 어차피 산맥은 못 넘을 거고 일단 우리가 오리부대 보내가지고 우리 방역 대응했다 라는 선에서 끝내자. 이게 중국 정부의 속셈입니다. 네, 뭐 그럼 어쩔 수 없이 농민들 피해 보시는 농민들은 또 피눈물을 흘려야 되는 상황이 생길 것 같고. 다행스러운 게 운남성의 이제 주요 그 산지가 차라든지 장미라든지 뭐 과일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대부분 고산 재배를 합니다. 한 3,000m 정도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논이나 이런 그 메뚜기 떼들이 이 창궐해서 올라올 수 있는 피해 지역이나 작물은 의외로 적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이거를 적극적으로 안 합니다. 근데 난 걱정스러운 게 얘네들 중에도 뭔가 이렇게 변종이 있을 수 있잖아요. 메뚜기들 중에서도. 그리고 4,000억 마리가 오다 보니까 뒷차에 밀려가지고 진짜 유례 없이 6천 고지를 넘을 수 있는 메뚜기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 만일 거기를 넘어서 정말 한 1,000억 마리 정도 4분의 1만 그 산맥을 넘어서 중국 내륙 농경지로 침투할 수 있다고 하면 펄벅의 돼지는 장난도 아닐 것이다. 네. 허베이성, 후베이성, 장강 지역의 중국의 주요 곡창지대들은 정말 아작이 날 수 있는 위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는 일단 이 산마루에다가 모든 그 감시 내지는 대비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춰놓고 마지노선을 거기서 저지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지 않겠나 싶고요. 앞으로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가 이 메뚜기 전쟁에, 메뚜기 적벽대전에 고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중국은 그래도 어떻게든 막아내겠지만 지금 뭐 이미 피해를 보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심각한 게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25년 만에 최악의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1년 안에 메뚜기 떼를 퇴치하지 못해서 상황이 악화되게 되면은 역병이 되겠다라는 경고도 내리기도 했고요. 사실 이 원인이 그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어떤 의미에서는 지구 온난화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 그 피해는 뭐 여기저기서 이상기후 현상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호주도 산불이 몇 개월째 이어지고 뭐 허리케인 계속 발생을 하고 하지만 아프리카에 좀 집중이 돼서 아프리카에서는 왜 이런 부분 어디다 뭐 하소연할 데도 없고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메뚜기 발생 지역이 적도하고 딱 있다 있어요. 그 인도양의 남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현상을 다이폴 모드라고 그래요. 인도양 양극자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인도양의 인도양이 굉장히 넓어요. 태평양하고 연결되는 적도 지역은 굉장히 넓은데 이 적도 지역의 수온이 가장 높습니다. 일조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온이 높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온도가 균일하게 높으면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는데 이상하게 서쪽은 낮고 동쪽은 높아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해안 가까운 쪽에는 온도가 후툭 떨어지는데 인도양 쪽 그러니까 아시아 쪽 해양에서는 온도가 굉장히 높음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극과 극의 기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덥고 건조한 공기로 호주로 몰려가 가지고 딱 우리나라 면적만큼의 산불을 일으켜 가지고 불쌍한 코알라들을 다 굶겨 죽인 거고요. 불에 타 죽었죠. 왜냐면 코알라가 유칼립투스라고 그 나무만 먹는데 이 나무가 거의 기름나무예요. 불 붙으면 안 꺼집니다. 코알라는 이제 구경 다 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먹이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반대 지역으로 따지게 되면 아프리카 쪽으로 와서는 엄청나게 많은 강수량을 뿌려버림으로써 사막 메뚜기를 폭발 발생을 시킨 거죠. 근데 문제는 이 현상이 오래 그치는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가면 갈수록 심화된다는 거죠. 우리 코로나도 뭐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라고 말합니다만
정말 우리가 좀 입지를 좋은데 살고 있어서 다행인 거지. 아니에요. 지금 난 얘기 듣다 보니까 운남성 산맥을 넘는 아이들이 발생하면 이건 우리나라로 몰려오는 것도 시간 문제겠다. 중국에서 충분히 배불리고 죽지 않을까? 그랬으면 좋겠다. 네, 메뚜기 수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까지 오면 아마 눈 내리고 추워서 우리나라까지 못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은 그쪽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이긴 한데 네. 아무튼 호주 산불 문제나 이 메뚜기 발생 문제가 인도양의 해양 변화에 의한 원인이다 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났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건가. 그러니까요. 뭐 케냐나 소말리아 쪽 모래톱에다가 살충제를 뿌려야죠. 알을 미리 잡아야죠. 극단적인 방법으로 생각해 봐서는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단은 뭐 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극단적인 방법을 쓴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또 다른 부작용이 아마 그렇죠.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겁니다. 발생을 하겠죠. 네. 자연의 순응 좀 하고 삽시다. 제 말이 그거예요. 왜 저 가끔 뉴스에 보면은 아파트촌에 벌레들이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는 거 보면서 징그러 이런 얘기 하는데 아니 왜 벌레들이 사는데 굳이 들어가서 아파트를 짓냐고요. 그러네요. 벌레가 먼저 살았으니까. 벌레가 먼저 살았잖아요. 벌레 입장에서 억울하다고. 우리 원래 살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뭐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데 너무 깊이 들어간다는 거죠. 자연 속으로, 동물들의 삶 속으로 우리가 너무 깊이, 인간의 이기심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서 사실은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야, 이거 녹색답 당원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또.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 네. 진짜로 적당히. 예. 아무튼 이제 오늘 준비한 3가지 내용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 네. 언제 시간이 갔는지 모르게 1시간이라는 시간이 진짜? 네, 후딱 지나버렸네요. 대박. 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이거 하면서 괜히 나왔나? 송 작가님 혼자 말씀하셔도 되는데. 아니, 난 멘트 반밖에 안 쳐서 가뿐한데요. 네. 이 방송 끝나고도 하나를 더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이 중간에 이 문화나의 어떤 협조가 없었으면 탈진할 뻔했어요. 아유, 예. 네.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일단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한테 좀 이 시간이 유익하셨는지 그것도 좀 걱정이 되네요. 네, 좋은 댓글 많이 올려주시고요. 네, 문화나와 송 작가의 미모 칭찬도 많이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네. 저는 칭찬받고 싶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네. 자, 이번 방송에 슈퍼챗 후원해주신 분들, 진 엘리사벳님, 이름 예쁘다. 왜 이렇게 예쁘게 짓지? 정아님, 그리고 YH문님, 이종희님, 네. 감사해야 되는 건가요? 네, 슈퍼챗을 쏴주신 소중한 고객이래. 네. 근데 슈퍼챗이 뭐예요? 슈퍼챗이 뭐예요? 제가 잘 몰라서. 문하나님 출연료예요. 네. 조금씩 이렇게 슈퍼챗을 모아서 문하나님 출연료 드릴 거예요. 네. 아무튼. 잠깐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찍 조기 퇴근을 시키네요. 네, 아무튼 즐거운 방송이었고요. 이렇게 이제 티티카카 하면서 하는 방송이라 훨씬 더 재밌네요. 근데 재미에 너무 파묻혀가지고 정보 전달에 소홀하지 않았나 너무 걱정도 TMI야. 돼요. 너무 많은 정보가 나와. 그렇지? 네. 왜냐면 나는 정제된 정식 평론가의 정제된 어떤 정보가 아니라 바닥에 다 쓸어 담거든. 그렇기 때문에 정보의 양이 많고 질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비벼서 짬뽕을 했을 때는 재료 많은 게 맛있지 않나라는 게 제 방송의 지론이 되겠습니다. 네, 송 작가님을 정말 사랑하시는 많은 애청자분들께 한 가지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송 작가님께 들은 이야기는 우리끼리는 다 할 수 있는 얘기고 이해할 수 있는 얘기지만 혹여 전혀 모르던 사람한테 가서 뜬금없이 이 얘기부터 시작하면 살짝 오해받으실 수 있다는 거. 네. 하지만 오늘 제가 한 얘기는 사실에 근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보고 제가 꽂아준 거 맞고요. 네. 메뚜기 대전 지는 거 맞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서. 유럽 분열 일어납니다. 네. 송 작가님이 블룸버그를 꼽아준 거 알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 역사가 송 작가의 오늘 방송을 증명하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방송 첫 방송이었는데 굉장히 재밌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더 나은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